안녕하세요. 평생 함께 사는 국제결혼을 추구하는 국제결혼 멘토 이진입니다.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1차 행사를 마치고 신랑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제결혼에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결혼을 하고 제대로 된 사랑이 형성되기 전에 물질적인 공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방법은 신랑이 신부를 물질적인 탐욕에 빠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국제결혼 의뢰를 받고 멘토링을 진행할 때 용돈 이외에 현금이나 선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사유가 있는 경우 저와 직접 의논을 하고 저를 통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진 연애 초보의 신랑분들은 나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오빠 하면서 잘 따라주니 나의 진짜 반려자를 찾았다며 다 퍼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첫 연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계 형성 방법이 아닙니다. 착한 신부들조차 한두 번 받다 보면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있는 신부를 만나면 탐욕에 지배되어 신랑과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ATM 한국 호구 남자로 자리 잡게 됩니다. 대부분의 레파토리는 비슷합니다. 오빠 나 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용돈이 없어요. 무슨 행사가 있어서 선물을 사고 싶은데 용돈 좀 주세요. 옷 사고 싶은데 용돈 좀 주세요 등등. 이유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뒤에 말이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회사 사람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우리는 부부니까 우리 둘만 이야기해야 돼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몰래 주세요 등등. 변명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원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며 몰래 해주는 신랑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랑도 신부에게 한마디 합니다. 절대 다른 신부한테 자랑하면 안 돼. 사랑하니까 몰래 해주는 거야. 그럼 신부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분은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하도 많이 봐서 안 봐도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랑분이 알지 못하는 금액적인 체감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같이 환산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2023년 평균 월 소득이 45만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 대략적으로 평균이 3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금액적인 체감 엑셀인데요. 신부가 신랑에게 오빠 용돈 좀 주세요 애교 떨면서 받은 20만원은 한국 돈으로 155만원 정도의 가치를 받는 것입니다. 30만원은 233만원, 50만원은 388만원, 100만원은 777만원입니다. 신부들이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것 중 하나죠. 오빠 최신형 아이폰 사주세요. 한국 돈으로 1477만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국제결혼을 저에게 의뢰하고 진행하시는 신랑분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애교 한번 떨고 155만원에서 233만원을 받으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냐고요. 가장 큰 마음은 또 받고 싶다입니다. 그 돈으로 고가의 옷, 고가의 액세서리, 고가의 화장품 등을 사다 보면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남편이 지원해 준 것을 알고 다들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 올라가게 되고 또 애교를 떨어서 신랑분에게 용돈을 받을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많은 용돈으로 자신을 꾸미고 클럽 등에 가서 바람이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저 ATM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신랑이 주던 용돈도 안 주고 지원도 안 해주면 차갑게 변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약아서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바뀝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재밌는 제목을 확인했는데요. 탑 가수인 머라이어 캐리의 해고록에 이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한테 가발 쓴 현금 인출기였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고마워했지만 나중에는 탐욕에 휩싸여서 자신을 돈 나오는 기계로밖에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에게 무척이나 많은 돈을 줬지만 그들은 항상 부족해 했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체감 이상의 돈을 쉽게 얻게 되면 탐욕에 사로잡혀 가족까지도 눈을 멀게 합니다. 국제결혼은 1차 행사로 결혼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라운드 2의 시작입니다. 신랑은 신부가 한국어 공부 기간 동안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냐에 따라서 국제결혼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국제결혼 실패 인터뷰를 보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잘했는데 들어오고 갑자기 돌변해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밀착해서 신랑과 신부를 관찰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한국 입국 전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귀찮고 문제 일으키기 싫어서 그냥 한국에 입국시킵니다. 저는 6개월, 7개월이 지났는데 서로 사랑이 형성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한국에 입국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부가 한국에 와서 신랑과 함께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은 신랑인 본인이 직접 느끼고 가장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와서 신부가 갑자기 돌변했다는 말은 사실 엄청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